네, 최근 인도 모디 총리의 초상화 작업을 맡아서 화제가 됐던 수묵화의 대가죠. 김호석 화백이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전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현대 수묵 3인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게 은사님 작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또 선배님과 함께하는 그런 전시라면서요. 뜻깊은. 예. 1981년에 수묵화 4인전으로 수묵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모였던 네 분 중에 세 분이 송수남, 이철량, 김호석. 이 현재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 그분들이 전주에서 다시 수묵화 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수묵화 있습니다. 운동. 예. 예. 다 이제 홍익대학교 미대 출신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동문들입니다. 은삼리 작품을 또 이렇게 걸게 된 거는 어떤 까닭이죠? 고인이 되셨는데. 고인이 되셨지만 예. 제자가 스승을 항상 떠받들고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고 예. 또 그분은 전주분이기 때문에 수묵의 정신, 수묵에 대한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장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어서 같이 모셨습니다. 동아혁명과 3.1운동 또 수묵화 운동의 저변에는 불굴의 선비정신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대 수묵을 주도했던 송수남, 이철량, 김호석 세 분의 작가를 조명했는데요.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예인 김호석 작가의 작품인 먹과 법에서는 민족 자주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품이 뭐 많이 걸려 있지는 않지만 3.1 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두 작품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네. 하나는 먹과 법이라는 작품인데 작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의 특징 중 하나가 집안에 의해서 결정된 선비정신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것이 수묵화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너무 직접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외세가 침탈했을 때 또는 부패한 어떤 정부 이런 것을 이제 맞이했을 때 선비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정신에 대한 부분은 육체나 물질을 떠나서 영원히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강한 메시지를 네.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예. 수염을 이렇게 꼬고 있는 예. 그게 이제 먹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염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유전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집안의 가문이라고 가풍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시 여겼죠. 예. 그래서 나중에 도끼장소 할 때도 선비들이 내 목을 칠지언정 내 수염은 치지 못하게 입으로 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꼬고 있다는 것은 결연한 의지이고 강한 장시 자신감인데 이 부분까지도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옆에 이제 대조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고 머리에 마치 도끼로 내리친 것처럼 자국만 있습니다. 예. 즉 그것도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이 상징성은 판단, 판사, 검사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 의미고 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덕목을 이야기할 때 상징성이 도끼로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칫 잘못 판단하여 백성들을 어렵게 했을 때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당하는 것인가도 생각하고 또는 아무리 불의한 정권이 탄생해서 사람을 압도해 하려고 했을 때에 정신적으로 동의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강하게 저항한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일제라는 외세한 거 하는 그런 정신도 그렇습니다. 매치를 연결을 시킬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온 작품 하나가 바람 목욕이에요. 예, 무리 없이 이렇게 등물이라고 하나요? 등목을 해주는. 예, 어떤 의미죠? 이게 선비정신 그러면 고정되거나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상시켜서 이 사회를 대동세상 즉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게 마지막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에 만약에 위배된 외세가 침탈했을 때는 외세에 저항하는 것이 되겠지만 집안 속에서는 고부간의 갈등까지도 그러니까 수신을 하고 재가를 해야 나중에 평천화가 되는데 예. 재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고부간의 갈등조차도 무리 없는 바람 목욕으로 즉
전라북도 정읍지방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 서로 껴안고 배려하는 어떤 그 고부간의 문제를 평화롭게 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원하게 무리 없이 예. 한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등보를 바람으로 해주는.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씻어주는 것. 그렇군요. 예. 예. 우리 화백님께서는 줄곧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네. 많이 전시하셨지만 고향이 정읍이시다고요? 네, 태인? 정읍입니다. 아, 예. 할아버지, 그 고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는 또 항일 독립운동을 예. 하셨다면서요. 그 이야기도 네.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조부께서는 그 영자 상자시고요. 예. 일사늑약이 이제 이루어지자 면함 최혁현 선생과 함께 무성소원에서 창의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창의했던 모든 과정들을 네.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고조부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 천황이 준 노인 은사금이라는 회유책을 거절하고 그가 주었던 그 어떤 수령서에 예. 천황 이름이 있으니 내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찢어버리고 네. 씹어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천황 모독죄로 걸려서 군상 감옥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만경강에 투신을 했고, 그래서 돌아가시진 않았고, 네. 그 군상 감형에서 그 단식 끝에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나의 죽음이 많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되고 내 죽음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나중에 독립을 향했을 때 만세를 부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유언도 남기셨고요. 그 할아버지는 그런 분을 따라다니면서 국가의 힘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으셨던 것 같고, 나중에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네. 대동천자문이라는 책을 집필하십니다. 대동천자문이요. 예. 네. 우리의 얼과 사상 그리고 문화만 가지고 만든 천자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자를 배울 때는 배우고 나면 마치 이 땅의 역사와 숨결들을 목숨처럼 이제 아끼게 되는 이제 그 훈육하는 과정의 책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대동천자문도 지으셨고 학생들 그렇게 가르치셨다면서요? 선비정신에 예,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집단 생활을 이제 했는데, 네. 그것은 어려운 어떤 환경과 그 힘든 속에서도 배우는 것만이 민족의 앞길이고 앞으로 우리를 더 무장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향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발상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학혁명 정신에 대해서 할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예, 뭐 같이 어릴 때 살았으니까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이제 하고 또 듣곤 하는데, 뭐든지 외세든 부패든 정부가 부패하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은 백성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항운동, 항일 이런 걸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배려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항운동은 끝없이 나오는데 계속 저항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동학이라는 것은 예. 할아버지 들었던 이야기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예. 예. 농민에 대한 수탈, 그리고 농경지라고 하는 독특한 전라도의 특성, 그리고 거기에 또 지배 이데올로기가 일본으로 바뀌는 찰나 속에서 백성들이 자의식을 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인데, 그 운동이야말로 어찌 보면 정말 순수하고 배우는 자의 실천하는 삶을 보였던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선비 정신과 네. 또 동학혁명 정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네.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고 예. 하다 보니까 작품에도 그렇게 또 나타나네요. 저는 작품을 하면서 예. 수묵화 그러면 수묵화가 이제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을 태웠을 때 얻을 수 있는 한 점, 모든 것을 다 섞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색. 그게 이제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네. 검은색은 자기 스스로를 태우고 소멸시켜서 그림으로 그리게 만드는 생명력을 또 부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생명력이냐면
정신성을 그리라고. 예. 그래서 수묵화는 네. 극도로 먹을 절제하고 아끼지만 그 속에서는 정신이라고 하는 요체를 드러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묵화를 단순히 형상이나 형체에 탐닉해서 보면 네. 수묵화를 제대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묵화는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묵화는 정신의 영역에 속한다. 예. 예, 멋진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제가 여는 말에도 인도 네. 모디 총리의 초상화를 직접 그려줘서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때 선물로 가지고 갔다면서요. 예, 예. 대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리게 됐는지도. 제가 인도 현대미술관에서 예, 외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예, 평수가 450평 정도 크기가 되니까 대형 전시장이죠. 거기에서 초대전을 혼자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 작품을 보러 오기는 좀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니 화집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공간으로 집무실로 이제 화집을 들고 가서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나누면서 총리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먼 옛날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혼을 끄집어내어서 현재화시킨 좋은 작가다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강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라는 어떤 의미를 그랬는데 이것이 한국 수묵화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수묵화를 그릴 때 쓰는 것이 잉크인데 예. 서양말로 예. 잉크의 고유명사가 인디안 잉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겠어요. 그러면서 몇 달 있으면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해서 방문을 하는데 네. 그때 내 인물화를 그려서 선물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 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 그림을 한 1년 정도 그렸고요. 그렇게나요? 네. 그래서 그 정부로 그 이야기를 이제 대사께서 전하고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는 화가가 어떤 것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어떻게 쓰든 네. 국가를 위해서 잘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방문하더라도 한국적인 걸 선물을 가져갈 텐데 맞춤형으로 필요한 걸 제대로 갖다 드렸네요. 그분이 아마 수묵화의 매력,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총리께서. 네. 굉장히 세계의 지도자인 건 분명한데 예. 아주 사람을 압도하는 눈빛 같은 것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숙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의 덕목은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 저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게 부각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디 총리의 고향에서 채취한 흙을 정제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네. 흙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까닭이죠? 제가 그렸던 인물화의 대부분은 저희 특징일 수도 있는데 뒤에서 그림을 그려요. 앞에서 그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꼭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지입니다. 한지는 인간의 피부 질감까지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한지를 쓰는데 일반 전주에서 만드는 화선지라고 하는 그 종이는 이제 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기가 어렵지만 천연 닭종이로서 뒤에서 색을 칠하면 질기고 피부 질감이 드러나요. 근데 그 한지를 한국의 당나무와 인도의 당나무를 섞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인도 모디 총리의 고향에 가서 태어났던 그 집 아래에 흙을 퍼서 피부색으로 사용했고 그래요?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는 기법은 조선시대의 임금을 그리는 어진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문화를 전파하고 문화를 이제 서로 공유하고 선물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문화를 인도 문화에 이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흙도 고향에서 가져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압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쪽 관리를 통하여 그림 그리는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화가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다 다녔거든요. 어린 시절에 차를 팔았던 역전 앞에 어린 시절에 혼자 울면서 나무 밑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했던 그 호숫가 이런 데를 데리고 다녔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물을 그릴 때는 그 인물의 과거와 현재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 즐거운 점들을 같이 보면서 그림 속에서 녹여내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형태만을 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전신사조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림 속에 녹여내야 되고 그리고 과정에 허투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과정의 엄밀성을 가져도 예. 결과가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가들은 저뿐이 아니라. 그렇네요. 예. 몇 분 더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셨더라고요. 예. 법정 스님인가요? 예. 제가 인물화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만큼 자연의 본성 중에서도 인간 사회의 삶 속에 예.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인물화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의 뜻을 이렇게 숙모해야 될 단계 속에서 그려달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한 1년에 한 점 정도 한 점 정도 완성하는데 샅샅이 그분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그분이 살았던 고장, 살았던 학문적인 영역을 또 엿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긴 한데요. 네. 대표적인 분으로서 그렸던 게 성철 스님을 그렸고 네. 법정 스님을 이제 그래서 지금도 두 분 다 모시고 계시고요, 절에.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한복 입은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요구해서 그림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예. 지금 다산초당에 있는 기념관에 있는 이제 진영을 제가 그렸고 그래서 작가 크고 그렇게 뭐 이름 있는 분만이 아니라 예. 이 사회에서 변절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은 돈을 받거나 안 받거나를 떠나서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습니다. 또 인물 가운데는 선비 정신 있는 분은 무조건 찾아서 이렇게 그리셨을 것 같아요. 예, 나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면함 최익현, 예. 우리 고조부도 물론 그렸고, 예. 그다음에 그 다른 만해 한용 선생, 네.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도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언급하신 분들 가운데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생전의 모습을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예. 스님의 발자취를 모두 쫓아다니면서 마음속에서부터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림은 예. 어떤 정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도 그분의 본체를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의 덕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달을 그리려고 하는데 달은 그리지 아니하고 달의 주변을 그려서 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지 않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건데 성철 스님을 통해서 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화두는 무엇인가? 어떻게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고 사회를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성철 스님의 모습을 빌려서 그린 거죠. 그중에 그 재미있는 그림을 잠깐 소개하면 예.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글자를 보지 못하겠어요. 책을. 글자에 사로잡히는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 그래서 참선만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은 바람에 날려온 신문지 조각도 못 보게 한 사람이 세숫대야를 떠놓고 얼굴을 씻으면서 매일매일 비친 얼굴을 보고 마음의 밭을 갈고 닦았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 세숫대야에 자기 얼굴을 비치고 있는 모습 같은 걸 그랬는데 네. 그런 것은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초상화 그릴 때는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완성시켜야지 감동을 줄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제가 성철 스님을 그리는데 성철 스님의 존경의 마음이 없이 예. 돈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다면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이 역사의 훗날에도 절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참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대긍정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분이 저술했던 책뿐만이 아니라 저술하기 이전에 보았던 책까지도 샅샅이 읽고 그분의 저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물소리가 되고 바람소리가 되고자 했던 해인사를 작업실로 사용하고
1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와, 그림 한 점이 나오기까지 보통 과정이 거쳐지는 게 아니네요. 그건 제가 그린 그림이지만 예. 제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게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그럼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지금 화가 정신이라는 건 어떤 게 화가 정신일까? 예. 작가는 예. 작가가 철학이 없으면 예술이 나올 수 없죠. 작가 철학은 무엇인가라 하면 자기가 바라보고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발전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그것이 나의 이야기인데 너의 이야기이고 공명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로 확산돼야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림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그림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림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림은 인간 삶의 총체적 기록이다라고 보고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림은. 네. 예술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인데 결과적으로 막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천성을 회복하여 너와 내가 함께 즐거움을 구사하고 평화롭게 잘 살자. 그림의 역할은 거기에 그치면 됩니다. 인간 삶의 총체적인 기록이자 수단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특별 전시를 전주에서 갖고 있는 김호석 화백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수묵화 운동 열심히 또 펼치고 계시잖아요. 아시아 수묵 그 예술의 전당 우리 전주가 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또 훌륭하신 전주 출신 또 화백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강합니다. 예. 전라북도가 다른 타도에 의해서 끼이거나 또는 이것이 낙후되거나 뭐 이러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비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 전라북도에서 품격 있는 인간에 대한 삶을 도드라지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 아니겠습니까? 선비정신의 최고 이상은 풍류입니다. 풍류. 예, 자유정신이죠. 어떻게 해도 너와 내가 함께 거리낌이 없이 소통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껴안고 아플 때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즐거울 때는 정말 박수 쳐주면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삶이 우리를 되돌아보면 그런 일이 현재 가능한가. 남이 잘 되면 만약에 헐뜯고 배 아파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전라북도에서 선비라고 하는 이 정신적 덕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비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서와 일치라고 하는 문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묵운동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타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서 일으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수묵화가 동양의 공통적 어떤 장르거든요. 이것이 전주에서 수묵이라고 하는 장르를 아시아 수묵예술의 전당이라고 명명하여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문화화시킨다면 동양의 정신은 물론 조금 더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품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안을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좋습니다. 지금 설득하고 저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전시에 선생님 작품의 그 근저에는 선비 정신과 동학 혁명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저는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도 무형의 유산까지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혁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남을 혁명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숙이게 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함께 한다면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을 위하여 어떤 소재든 어떤 그림이든 저는 그냥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릴 그런 알겠습니다. 예정입니다. 예, 우리 전북에서 또 앞으로 전시 계획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때로는 한 편의 그림 또 한 줄의 시가 인생을 향기롭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봄꽃과 더불어서 예술 작품 한 편 감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